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사람 아니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근데 몰골이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냥 빨리 여러분의 안구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집어 쓰고 왔습니다. 네. 수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뭐 약간 이상하지만 좀 마음이 급한 사람. 셀피비라는 시험 하나를 보고 왔는데 물론 제가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저 영어 선생님 아닙니다.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하지만 네, 직접 경험한 바로서는 여러분과 빨리 쉐어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랑 저희 파트너 참치가 영주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을 가장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시험이죠. 저희가 지금 영어 시험을 보는데 불리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그 시스템은 아시겠죠? 풀에 들어가 있는 이 어플리컨트들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높은 사람들 순서대로 이제 영주권을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한 6개월 전만 해도 뭐 510점, 뭐 520, 뭐 이 정도 하면 약간 안정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막 550도 찍었다가 약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540 몇 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CRS라고 나의 지금 컨디션을 랭킹 시스템 스탠다드에 넣었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 밑에 제가 링크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넣어보면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학위가 몇 개고 영어 점수는 이 정도고 LMIA 스폰서를 받았는지 어쩐지 스파우스는 뭐 일을 몇 년 했어 뭐 영어 점수 몇 점이야 이런 똑같이 이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쭉 그걸 다 합쳐서 보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면 나의 최종 점수가 보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540에서 550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영어 점수가 무려 이만큼이나 차지를 하니까 지금 영어 만점을 받으면 540에서 5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결론은 이제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CLB를 환산하는 방법은 다시 또 제가 여기 링크에 넣어놨지만 CLB는 그냥 그 랭귀지 B가 뭐더라? 랭귀지 B 저 영어생 아닙니다. 그 IELTS든 셀핍을 보고 나서 이거를 이 CLB 점수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CLB 점수 기준으로 해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서 다시 또 이제 점수를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런 표가 다 있거든요. IELTS랑 셀핍용 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수를 받으면 내 CLB 점수는 이게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스파우스 팩터로 그 참치의 영주권 비자 신청 때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 배우자들은 CLB 9까지만 맞추면 이게 제일 최고 점수예요. IELTS로는 이 정도 되는 거고 CLB9의 점수가 그리고 셀핍으로는 이 정도 점수가 되는 건데요. 네. 둘 다 참 어렵습니다. 둘 다 하기는 어려운 점수 맞아요. 지금 좀 시간이 남는 상황이어서 이제 제가 IELTS 경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IELTS가 조금 더 공부 매트리얼이 많아서 IELTS를 하자라고 둘 다 마음이 굳은 상태였어요. 참 미치겠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이제 공부도 공부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뭘 느꼈냐면 확실히 그 밴드 스코어의 컷오프가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 틀리면 밴드 스코어 훅 깎이고 이런 식의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너럴 트레이닝으로 하니까 거의 그냥 다 맞추지 않으면 좀 힘든 만점 받을 생각을 하고 가서 한두 개 틀린다는 과정 한 다음에 IELTS 8, 9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갑자기 약간 좀 물론 여기 그 영국 영어에 흔적이 남아있는 영어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캐나다 영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거 영국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영국에다 자꾸 돈을 300불 가까이씩 맨날 퍼넣어줘야 되지? 막 갑자기 왜 현타가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ELTS 저 정말 돈 많이 먹었었거든요. 5년 전에. 시험료가 조금 더 쌀 겁니다. 네,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네. 그래서 다른 걸로 조금 해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근데 셀픽밖에 없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거기서 좀 고민을 했죠. 왜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험이어서 그리고 한 번도 봤던 적도 없는 유형의 시험이어서 그 웹사이트에 목 테스트 해냈거든요. 풀어봤는데 제가 리딩이랑 리스닝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밑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이러면서 라이팅이 어떻게 나오고 스피킹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유형을 막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쩌면 나한테 셀픽이 더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셀픽으로 이제 막 바꾼 겁니다. 캐나다 영주권 준비해서 이제 봉인하고 있는 영어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IELTS랑 이제 셀픽이라는 게 있죠.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뭐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커먼웰스 나라들의 공인된 시험 같이 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영주권 목적, 뭐 혹은 학업 목적으로 해서 뭐 제너럴 트레이닝이나 뭐 아니면 아카데믹 이런 퍼포스에 맞게끔 시험을 봐서 이제 제출용으로 쓰고 있는 시험인 반면에 셀핍은요 이제 CELPIP라고 해서 조금 더 캐나다 영어 위주로 보는 그런 시험인 거죠. IELTS가 조금 더 유명해서 사람들이 셀핍보다는 상대적으로 IELTS를 좀 많이 수강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로 셀핍이 자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얘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유튜브에 셀핍에 대한 얘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험자로서 빨리 올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겠죠. IELTS가 쉬워요? 뭐 셀핍이 쉬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겠지만 뭐가 더 쉽다는 것으로 말을 하기 좀 그렇고요. 성향에 맞는 걸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IELTS가 좀 선호가 되는 분들은 좀 학문적인 아티클을 좀 소화할 수 있는 복화형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말이 차라리 좀 캐주얼한 토픽들보다 편한 분들,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수능 영어 얼마나 어렵게 나옵니까? 수능 영어에 나오는 복화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셀핍이 나오는 좀 이런 캐주얼한 일상 영어들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외국에 생활한 적이 없고 가벼운 대화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 영어로 하는, 좀 경험이 적어, 난 좀 영어로 된 뉴스를 읽거나 듣는 거가 좀 가능한 편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에게 좋을 것 같고요. IELTS 셀핍 가장 큰 차이로 했을 때 리스닝 부분은 나오는 어떤 악센트, 일단 악센트가 이쪽은 캐나다 악센트를 쓰지만 이쪽은 브리티시 악센트를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캐나다도 커먼웰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표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철자상으로서 영국 영어를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캐나다 영어, 북미 영어에 좀 익숙하다 하는 분들은 셀핍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른 차이는 IELTS는 조금 리스닝에서 디테일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나 지금 예약한 사람인데 내 이름 어쩌고야. 그럼 어쩌고 스펠링 좀 대줄래? 이러면 뭐 A, E, O 뭐 이러면서 어쩌고 다 대주는 거죠. 내가 예약한 날짜, 뭐 시간, 뭐 약간 좀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을 빈칸 채우기 해서 딱 적어주고, 그리고 주관식이 나오죠. 셀핍은 좀 더 맥락 위주로 갑니다. 이만큼 들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여자가 처음에 원했던 일은 뭐냐, 남자가 여자에게 뭐 그런 반응을 했던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possibly happen 할 일이 뭘까, 미래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향.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디테일한 거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라죠, 전체적인 맥락을 못 듣게 되겠죠. 근데 약간 조금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금의 디테일 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 뒷부분 가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내가 7, 8 이상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디테일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럼 IELTS가 유리할 수 있고, 나는 맥락을 좀 강하게 딱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캐주얼 컨버세이션에 좀 강하다 라고 하면 조금 셀핍이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학문적인 아티클을 읽는 것이 가능하고 그거를 좀 컴프레인드 하는 게 난 좀 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IELTS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나는 좀 약간 편지라든지 그리고 뭐 포스터, 여행 일정, 뭐 이런 좀 일상에서 볼 법한 어떤 자료 관련한 얘기들을 독해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셀핍 리딩이 조금 좋으실 수 있죠. 자, 근데 셀핍에도 그렇다고 해서 길고 전문적인 문단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섹션 조금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까지 다 맞춰줘야 아마 고득점이 좀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라이팅.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막상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차이가 큰 줄 알고 갔는데, 굳이 따지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글자 수. IELTS 라이팅의 태스크 2는 조금 더 나의 오피니언을 담아서 쓴 에세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250자 정도를 써야 됩니다. 태스크 1은 150자를 써야 되죠. 근데 셀핍은 둘 다 150자 정도를 쓰면 돼요. 태스크 1, 2. 그러니까 내가 복화가 조금 딸려서 많은 글을 쓰는 게 힘들다, 나는 이거 글자 수가 늘 내 발목을 잡는다, 난 너무 길게 쓰는 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셀핍이 나올 수 있겠죠. IELTS 이 제너럴 트레이닝 태스크 1은요, 라이팅에서 편지 쓰는 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레스토랑을 가는데 뭔가 좀 컴플레인 할 게 있어. 블랙 포인트 3개를 줘요. 상황을 설명해라. 두 번째, 너가 왜 기분이 안 좋아서 컴플레인 할지 설명해라. 세 번째, 어떤 대안을 줄 건지 제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를 이제 잘 150자 안에 잘 녹여내는 거죠. 셀핍 1은 거의 비슷합니다. 태스크 2는 이제 서베이에 대한 답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파트가 수리하는 거에 대한 너의 의견은 어때? 옵션 A, 로비를 수리한다. 옵션 B, 뭐 집안 유닛을 이제 수리한다. 그럼 골라서 거기에 맞는 의견을 다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의견 받쳐서 이유 잘 제시해서 쓰는 거니 사실상 에세이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는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치만 셀핍은 내 일상에서 벌어질 법한 토픽을 좀 물어보는 건 있죠. 반면에 IELTS는 좀 뉴스 사설 같은 느낌? 다 쓰고 보면 그런 느낌인 거고, AI 기술의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뭐 장점 단점이 있다고 하면 장점에서 중요하잖아요. 키모 다져주고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논리적인 잘 완결성을 가지고 내 의견이 이거다 그리고 이유는 이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거가 다 갖춰진 글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스피킹. 저는 이제 컴퓨터 모듈로 돼 있는 셀핍 시험을 봐가지고 일단 인퍼슨으로 스피킹 시험 보지 않아요. IELTS는 무조건 사람 대동하고 보죠. 대화에 약간 잘 녹아드는지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시작한다거나 뭐 아 나 어디서 누군데 뭐 아 나 이번에 시험이 지금 몇 번째서 아 진짜 지겨워 이제 좀 붙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약간 좀 스몰톡도 좀 되고 약간 좀 뭔가 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애티튜드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쩌면 내가 좀 설명이 좀 부실했어 그러면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라는 약간 그런 식의 좀 제스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기회를 또 얻었으니까 또 거기서 막 만회할 막 이런 걸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셀핍은 컴퓨터랑 이제 얼굴 맞대고 이거 뭐죠? 헤드셋 끼고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여러분한테 두 번째 질문을 주거나 부연 설명을 하라고 하거나 이런 게 없죠. 토픽도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IELTS는 조금 더 학술적이고 좀 전문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너희 나라의 뭐 전통 가옥에 대해서 얘기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왜? 전통 가옥이요? 왜 이렇게 되는 뭔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막 우리가 만나서 해야 돼. 내가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지만 사람이랑 하는 대화 토픽은 약간 아닌 것 같은 느낌? 반면에 이제 셀프 스피킹은 태스크별로 좀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물어봅니다. 대화 주제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막 계속 바뀌어요. 첫 번째는 약간 좀 퍼스널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뒤에 가면 나의 오피니언을 펼치는 약간 이런 것까지 쭉 나오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 있고 없고 또 있긴 한데 시간 제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먼저 보여주고 30초 주고 그런 다음에 30초 땡땡 되면 60초나 뭐 90초 떠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IELTS는 태스크 2가 그거 빼고는 이제 다 조금 플렉서블 하죠. 어쨌든 사람이랑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한 건 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조금 조율이 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셀프는 우리 컴퓨터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잠깐만 30초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시간 내에 잘 준비해서 잘 떠들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셀프 스피킹인 거. 개인적으로는 셀프 스피킹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꼈던 이유는 제가 좀 말을 장황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60초 90초 안에 이렇게 딱 정갈하게 잘 써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면 그 안에서 이유도 잘 녹여내야 되고 클로징도 딱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지켜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클로징을 잘 못 갔어요. 막 급하게 클로즈를 하거나 막 good luck on you 막 이러면서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우당탕탕 풀었죠. 내가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좀 준비 시간이 좀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셀프 스피킹을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태스크별로 다양한 상황을 주고 다양한 보컬을 좀 알아야지 유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태스크 유형은 세상에 없는 사물이 본 적도 없는 이 사물을 디스크라이브를 네 친구한테 해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네킹 3개가 서 있는데 마네킹 하나가 이제 그 뭐지? 파충류 약간 마네킹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 이상한 뭐 꽃봉오리가 달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묘사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파충류란 단어로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꽃봉오리를 아는가? 영어로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물들을 네가 디스크라이브 하는 정도의 복화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친구한테 캐주얼하게 말을 하는 전화로 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근데 IELTS 스피킹은 주제가 아마 한 3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3개에 대해서 약간 팔로우 퀘스천이 계속 나오고 그거를 또 이렇게 보충하는 설명이 나오고 그럼 예시를 줘봐 그럼 예시를 또 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셀픽은 그냥 아주 뜬금없는 것들을 계속 우리한테 주니까 이제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커버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점수는요. 금요일에 봤는데 오늘 월요일이에요. 보통 비즈니스 3 to 4 days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4 to 5 근데 엄청 빨리 나왔어요.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은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점수예요. 왜냐면 그 시스템에서 점수를 돌렸을 때는 만점에서 2점이 모자라는 게 나왔어요. 배우자 요소에서 랭귀지 점수가 20점이 최대인데 제가 딱 18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라이팅을 2레벨만 올라갔으면 9를 맞췄으면 그냥 만점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 점수가. 근데 아쉽지만 약간 조금 못 본 거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해요. 라이팅 좀 잘 본 것 같았어가지고 지금 제 채점을 좀 욕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스피킹을 나와서 조져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보면 되게 막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막 이러세요. 어떤 사람들은 격언, 뭐 이디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뭐 속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좀 너무 외운 티가 난다. 어떤 사람은 그거 해야 뭐 스피킹 9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하고 되든 안 되든 떠들거든요. 네. 문장을 끝내든 못 끝내든 레코드 시간이 1분이 딱 지나면 그냥 끊겨요. 그래서 말하다가 이러면서 끝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계속 떠들었어요. 그냥 막 쉬는 시간 없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해서 9가 나오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 어쨌든 복하향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라이팅은 제가 한번 재채점 후기를 한번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른 것보다 2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2개 이상. 점수 편차가 영역별로 큰 사람들이 재채점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도 올라간대요. 1도 아니고 2씩이나. 재채점이 55불인가 내야 되거든요. 돌려줘요. 만약에 올라가는 걸로 결론이 나면. 네.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1만 올라가도 뭐 솔직히. 근데 제가 지금 7에서 8로 올라간다고 해서 CLB 레벨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7, 8은 이제 같은 레벨로 돼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에서 2점이 아까운 순간이 되면 저는 그때 가서 다시 보고 뭐 또 다시 후기를 남겨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절대 난이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네, 셀피과 IELTS는. IELTS 이만큼 하는데 자기 셀피도 이 정도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장점이 다 어디 있는가에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시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거 시험 한 번 보는데 거의 300불 내면서 하는데 전략 없이 그냥 계속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5번만 봐도 1,500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140, 150만 원 내면서 한다니까요. 이런 영주권 관련한 이 영어 시험들의 목표는 결국에는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봐서 원하는 점수 내는 거. 두 가지 시험의 장단점을 잘 확인을 하셔서 네,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지금 돌을 믿으니까 걸의 느낌이 좀 나는데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셀피에 관련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후기, 세부적인 어떤 문제 요양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제가 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어쩌면 플래그 폴링이라고 하죠. 그 국경에 가서 이제 비자 스테이터스를 변경하는 그걸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브이로그도 같이 올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